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만 살펴볼까요? 적의 복사를 다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적의 복사는 태양 복사보다 파수 영역이 넓고 대부분 여러 종류의 흡수선들이 겹쳐 있으며 흡수선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수증기 연속 흡수까지 고려하면 무수화가 매우 복잡합니다. 기상과 기후 연구를 위한 모형에서 적의 복사 무수화 계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기후 모형에서 적의 복사의 계산 시간은 전체 기후 모형 계산 시간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모형의 정확성 증가 및 물리 과정의 계산을 위해서는 빠르고 정밀한 적의 복사 무수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적의 복사 계산을 위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의 복사의 계산은 파수 적분과 연직 적분, 그리고 방향 적분의 세 가지 유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파수별 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수별 적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체 분자에 의한 흡수선이 매우 좁고 파수에 따른 흡수 계수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적의 복사의 정확한 적분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파수 구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직 적분은 적의 복사 무수화를 특히 어렵게 만듭니다. 파수별 흡수 계수는 기온과 기압의 함수이나 만약 대기가 연직으로 균질하면 흡수 계수는 파수만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흡수 계수들을 그룹으로 만들면 파수 적분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를 K분포 방법이라고 하는데 흡수 계수를 갖는 모든 파수에 대해 복사 전달 방정식을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적분은 어떤 기측면에서 복사석 계산을 위해서 모든 방향의 적의 복사 휘도를 적분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복사 휘도 적분은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며 그 해결 방법은 적의 복사 휘도 방향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직으로 기압과 기온이 변화하는 비균질 대기는 균질 대기로 근사하여 K분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균질 대기를 균질 대기로 근사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단일 요소 규모화입니다. 즉, 비균질 대기를 상당 균질 대기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상당 균질 대기는 기준 기압과 기온 및 흡수 기체 양의 함수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두 요소 규모화입니다. 단일 요소 규모화와 마찬가지로 비균질 대기를 상당 균질 대기로 근사하는 방법이며 상당 균질 대기는 연직으로 변하는 유효 기압과 기온 및 흡수 기체 양의 함수로 표시됩니다. 변형 K분포 방법은 비슷한 흡수 계수를 갖는 파수 영역을 그룹으로 만들어 흡수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연직으로 기압과 기온이 변함에 따라 흡수 계수들이 변화됩니다. 역시 태양 복사보다는 복잡하죠? 지금부터 적의 복사 전달 방정식과 기체들의 평균 투과 함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적의 복사 전달 방정식과 둘째, 기체들의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대기 꼭대기에서 하향 적의 복사를 무시하고 기압 P에서의 하향 및 상향 복사 속은 16차시에서 학습하셨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U는 지표 방출능이고 PS와 TS는 각각 지표면 기압과 온도입니다. 그럼 이번엔 적의 복사 속 계산을 위한 파수 영역과 흡수 기체에 대해서 간단한 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적외복사 파수 영역을 10개의 밴드로 구분하고 밴드 3은 수증기 흡수와 수증기 연속 흡수 및 이산화탄소 흡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시 3개의 작은 밴드로 분류하였습니다. 식 1과 2는 파수별로 플랭크 함수와 투과 함수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들 식을 앞에서 공부한 10개의 파수 영역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투과 함수는 10개의 파수 영역에 대하여 평균하여야 하고 플랭크 함수는 각 밴드 영역에 대하여 적분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식 3과 4가 됩니다. 따라서 델타 UI 파수 영역에 대한 평균 투과 함수는 식 5와 6과 같이 플랭크 가중 밴드 적분법을 사용하고 마찬가지 파수 영역에 대한 플랭크 함수 적분은 식 7과 같이 회귀식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식 5에서 7을 이용하면 각 파수 영역에 대한 복사 전달 방정식은 식 3과 4로 표시됩니다. 적외복사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적외선 카메라로는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 복사 속 투과 함수는 밴드와 흡수기체의 종류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증기와 미량 기체에 대해서는 선형 기압 규모화를 사용한 K 분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밴드 3과 5에서 이산화탄소와 오존의 흡수에 의한 투과율은 두 요소 규모화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된 적연표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기압 규모화에 의한 K 분포는 K 분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중간 대기에서 수증기 냉각률 값이 다소 작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밴드 3에서 7까지의 수증기 연속 흡수는 한 요소 규모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온과 기압 변화에 따른 흡수 개수 변화는 파수에 따라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흡수 개수는 8번식과 같이 경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R은 기준 기압, TR은 기준 기온이며 M은 경험 상수를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기온 규모 인자는 9번식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알파와 베타는 흡수 기체와 밴드에 대한 회귀 개수로서 복사 속 투과 함수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결정됩니다. 앞에 8번식을 이용하여 복사 속 투과 함수는 10번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W는 규모화된 흡수기체의 양으로 11번식과 같으며 이 식에서 G는 흡수기체의 혼합비입니다. 결과적으로 10번식의 투과 함수는 기온과 기압의 함수가 아닙니다. 좁은 파수 영역에 K 분포 방법을 적용하면 플랭크 가중 투과 함수는 12번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BI는 제2번째 좁은 영역의 평균 플랭크 함수이고 FI는 기준 기압 PR과 기온 TR에서 제2번째 좁은 영역의 K 분포 함수이며 타우 K는 13번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델타 GN은 n번째 K 간격에 대한 플랭크 가중 K 분포 함수로 14번식과 같습니다. 수증기 연속 흡수에 대한 한 요소 규모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연속 흡수는 밴드 2에서 7에서 발생하는데 수증기 연속 흡수에 대한 흡수 개수는 수증기 분압 증가와 기온 감소에 따라 증가하며 15번식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P2는 수증기 분압이고 KU0은 P2는 1013 헥토파스칼과 T는 296K일 때의 흡수 개수입니다. 따라서 15번식을 이용하면 복사 속 투과 함수는 16번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WC승은 수증기 연속 흡수에 대하여 규모화된 수증기량으로 17번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Q는 비습을 나타내며 P2는 0.622분의 QP입니다.
그리고 수증기 연속 흡수에 대한 투과 함수의 플랭크 가중 평균은 18번씩과 같습니다. 조금만 덜을 누르면 다음에 해당되는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 마이크로미터 밴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과 함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첫째로, 수증기 흡수와 수증기 연속 흡수는 높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흡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산화탄소 흡수 개수가 밴드 중심과 가장자리에서 10의 3승에서 10의 4승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밴드를 3개의 작은 밴드로 나누어 투과 함수를 모수화해야 합니다. 밴드 3은 다시 3개의 작은 밴드로 나누고 각각의 작은 밴드에 대한 수증기 흡수는 K 분포 방법으로 투과 함수를 계산하며 밴드 3 전체의 수증기와 수증기 연속 흡수에 대한 투과 함수는 19번씩과 같이 각각의 작은 밴드에서의 투과 함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BI는 작은 밴드에 대해 적분된 플랭크 함수이고 B는 3개의 작은 밴드에 대하여 적분된 플랭크 함수입니다. 19번식에 수증기 흡수 및 연속 흡수에 대한 투과 함수를 대입하면 20번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투과 함수는 K 분포 방법 또는 조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K 분포를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투과 함수는 21번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아래 첨자 C는 밴드 중심을 나타내고 W는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밴드 중심과 가장자리에서 플랭크 가중 K 분포 함수는 22번식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15 마이크로미터 밴드 전체의 투과 함수는 23번식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기체들의 평균 투과 함수 모수화에서 수증기 흡수와 수증기 연속 흡수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적외복사 전달 방정식, 기체들의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